어제 하루 동안 13시간 넘게 운전했다. 덕분에 너무 푹 자서 아침 10시가 넘어 여행을 시작했다. 오늘부터는 컨디션 조절을 위해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브라이스 캐년. 2시간 거리라 금방 갈 수 있다. 미국에서 여행하다 보면 거리 개념이 이상해진다. 2시간 거리는 가까운 것 같고 30분이 남으면 나도 모르게 다 왔다는 말이 나온다.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차를 세우고 내렸다. 갑자기 총을 쏘길래 도망쳤다. 코럴 핑크 샌드 둔스에 왔다. 지나가는 길에 간판이 보여서 들렀다. 뜬금없이 사막이 있었다. 미국은 참 신기하다. 어제까지 울창한 산림을 봤는데 오늘은 사막을 보고 있다. 사막을 처음 봐서 모든 게 신기했다. 모래는 내 생각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모래가 물처럼 흘러내린다. 칼날 같은 사막 능선을 타고 모래 언덕을 오른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지 모래가 생각보다 많이 날렸다. 사막을 뒤로하고 브라이스 캐니언으로 떠난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집이 있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사는지 궁금하다. 브라이스 캐니언 레인보우 포인트에 도착했다.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전망대다. 별 기대 안 했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그랜드 캐니언이 웅장함으로 압도한다면 브라이스 캐니언은 디테일한 조각 작품을 보는 것 같다. 정말 멋지고 거대한 조각 작품이 셀 수 없이 많이 있다. 그리고 유난히 사슴이 많았다. 항상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지만 다가가면 도망간다. 늦은 아침에 일정을 시작해서 그런지 벌써 노을이 지고 있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서둘러 숙소로 향한다. 산을 내려가는 동안 사슴을 정말 많이 봤다. 차를 세울 수 있으면 차를 세우고 사슴을 구경했다. 벌써 저녁이 됐다. 숙소 근처에 밤 10시까지 하는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저녁을 먹으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식당에 9시쯤 도착했다. 그런데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문을 닫아서 그냥 숙소로 돌아왔다. 시계를 보니 10시였다. 시차 때문에 시간이 바뀐 거였다. 목적지를 1분 남기고 시간이 바뀐다. 한 동네에서 시차라니. 황당하지만 재밌고 신기한 경험이었다. 경험의 대가로 저녁은 시리얼을 먹어야 했다. 오늘은 자이언 국립공원에 간다. 시골 마을은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미국인 특유의 여유가 이런 데서 온 게 아닐까 싶다. 아무런 방해 없이 운전할 수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이토록 광활한 대자연과 이렇게 다양한 인종, 다양한 환경, 다양한 문화를 겪으며 자랐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자이온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정말 멋지고 거대한 돌로 만들어진 산이 있다. 사진 찍기 좋은 포인트에는 사람들이 몰려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충분히 멋진 풍경이지만 이곳은 하이킹을 해야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유명한 하이킹 코스에 비해 운전하며 볼 수 있는 풍경은 이게 전부라서 무언가 아쉽다. 그래서 다시 그랜드 캐니언에 가기로 했다. 혼자 여행하는 게 좋은 점 중 하나는 일정이 자유롭다는 것이다. 며칠 전 갔던 그랜드 캐니언 사우스림은 너무 멀어서 그나마 가까운 노스림에 가기로 했다. 중간에 휴식을 위해 들른 마을. 현실이 아니라 게임 속에 온 기분이었다. 여행하는 내내 꿈을 꾸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풍경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광활하고 아름다운데 내가 이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숲이 멋있어서 차를 세웠다. 멋진 풍경에는 날씨도 한몫한다. 이곳은 1년 내내 맑고 화창하다고 한다. 축복받은 땅이란 말이 정말 잘 어울린다. 미국에는 캠핑카가 정말 많다. 나는 캠핑카를 선호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캠핑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다시 시작된 광활한 직선도로. 아침에 출발해 오후 2시인 지금까지 식당이 없었다. 사실 제대로 된 건물조차 보지 못했다. 또 풍경이 바뀌었다.
그랜드 캐니언 노스림은 가는 길이 정말 아름답다.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진다. 끝없이 펼쳐진 숲을 계속 달리다 보면 노스림에 도착한다. 노스림은 사람이 거의 없다.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사우스림에 비해 단조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노스림이 더 좋았다. 관광지에 사람이 적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다. 그렇다고 풍경이 덜 멋진 것도 아니었다. 이곳은 여전히 그랜드 캐니언이고 나를 압도하기에 충분히 웅장하다. 노스림은 사람이 적어서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다. 대신 그만큼 관리는 덜 되는 것 같다. 이런 절벽에도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그리고 그 절벽에서 사진을 찍는 나. 정말 무서웠는데 노력에 비해 사진 결과물은 좋지 않다. 언제 이 모습을 또 볼 수 있을지 몰라 한참을 서 있다 보니 곧 어두워졌다. 그랜드 캐니언의 멋진 노을과 함께 오늘의 일정도 끝이 났다. 더 가보고 싶은 국립공원이 많지만 비행 일정상 내일 모레까진 샌프란시스코에 가야 한다. 뭘 봐? 다음 날 아침 그랜드 서클 투어를 끝내고 샌프란시스코로 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까지는 1400km라서 이틀에 걸쳐 가야 한다. 어제 저녁에는 울창한 숲을 봤는데 오늘 아침은 건조 기후에 모래로 된 산을 보고 있다. 매일매일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기분이다. 한쪽은 태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반대쪽은 화창한 날씨를 보여준다. 정말 모든 게 다양한 나라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에 도착했다. 왜 데스밸리인지 알 수 있었다. 모든 게 죽어있다. 살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자브리스키 포인트에 왔다. 데스밸리의 몇 안 되는 전망 포인트다. 과거에는 바다였던 이곳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호수가 되고 그 호수가 증발하며 사막이 됐다. 그 과정에서 비와 바람에 의해 깎여나가 지금 같은 신비로운 모습이 됐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공원이지만 단조롭게 느껴졌다. 일출이나 일몰 때 오면 붉은 햇빛과 선명한 그림자가 생겨서 더 멋있다고 한다. 다음 포인트인 아티스트 팔레트에 가고 있다. 다양한 광물이 산화되며 다양한 색상을 내고 있다. 온통 잿빛인 이곳에서 저 정도면 매우 화려한 편이다. 데스밸리는 생각보다 볼 게 없었지만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다. 무한히 뻗어있는 죽음의 협곡은 마치 나를 화성에 온 기분에 들게 했다. 메스키테 플랫 샌드 듄스에 왔다. 데스밸리 근처의 사막이다. 얼마나 더운지 아침 10시 이후에는 걷지 말라고 각종 언어로 쓰여 있다. 며칠 전 방문한 사막은 모래가 붉은색이었는데 오늘은 모래가 베이지색이다. 베이지색의 사막이 파스텔 톤이라 좀 더 사진 찍기 좋아 보였다. 바람이 정말 많이 불어서 모래가 많이 날린다. 장거리를 이동해야 해서 사진만 찍고 자리를 떠났다. 다시 시작된 무한한 직선도로. 울퉁불퉁 심한 내리막길이지만 제한 속도는 시속 105km다. 길가에 낯선 풍경이 보여서 차를 세웠다. TV에서만 보던 갈라진 땅이 있다. 과거에 저수지나 강이었을 이곳이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되어 죽음의 협곡이란 이름을 하고 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늦기 전에 도시로 가고 있다. 무채색의 황량한 풍경이 도로 양옆으로 끝없이 펼쳐져 있다. 자칫 심심할 수 있는 도로에 멋진 햇살이 비춘다. 햇살이 끝나고 노을로 바뀐다. 1시간은 달린 것 같은데 풍경이 그대로라 신기하다. 너무 피곤해서 눈에 보이는 모텔마다 다 들어갔다.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방이 없었다. 친절한 모텔 주인이 다음 마을은 좀 커서 방이 있을 거라 알려줬다. 다음 마을이 1시간 거리였다. 어찌어찌 운 좋게 방을 구했다. 10시간 이상 운전해서 그런지 눕자마자 기절하듯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내일 오후에 비행기를 타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이 여행 마지막 날이다. 꿈만 같던 미국도, 나와 열흘을 함께했던 이 자동차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의 목적지는 요세미티 국립공원. 어제는 사막에서 더위와 싸웠는데 오늘은 눈 쌓인 산을 보며 운전하고 있다. 여행 마지막 날까지 다양함을 보여주는 미국. 요세미티 근처 모노레이크에 왔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예약을 해야 갈 수 있었다. 예약이 없으면 오후 3시 이후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호수는 정말 잔잔하고 아름다웠다. 신기하게 생긴 돌들이 솟아있다. 충분히 아름다운 호수지만 일부러 찾아올 만한 관광지는 아닌 것 같다. 호수에 들어올 때는 못 봤는데 나갈 때 보니 풍경이 정말 아름답다.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것 같다. 드디어 진짜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간다. 멀리서부터 웅장하고 멋지다. 이곳도 규모가 커서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한다. 운전 중 정말 멋진 풍경을 보고 바로 차를 세웠다. 여행 내내 비현실적인 풍경을 보고 있다. 게임 속에 들어왔거나 영화를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지구에 혼자 있는 기분을 느끼기도 했다. 화성에 온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오늘은 그림을 보는 기분이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국립공원에 들어왔다. 시간이 없어서 가장 유명한 전망대인 글래셔 포인트에 가고 있다. 거리는 약 150km, 3시간 정도 걸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하자면 미국의 땅은 정말 넓다. 그래서 관광지 한 곳만 방문해도 하루 일정이 끝이 난다. 밤로스의 풍경과 같은 곳을 지나고 있다. 그리기 참 쉬울 것 같은 풍경이다. 중간에 터널뷰라는 포인트에 잠시 들렀다. 길 배경이 마치 합성한 것 같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아름다운 풍경이 쫙 펼쳐진다. 4시간 만에 글래셔 포인트에 도착했다.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낭떠러지기를 1시간 정도는 달린 것 같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다. 모두 노을을 기다리고 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산의 색깔이 바뀌었다. 선명한 핑크색 노을이 나타났다. 나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이곳에 오는지 알 수 있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금 일찍 출발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내려간다면 길이 너무 막힐 것 같았다. 내려가는 길에 보는 노을도 멋있었다. 유난히 색깔이 신기한 노을이었다. 사진 찍기 좋은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다. 요세미티의 노을을 보며 샌프란시스코로 향한다. 올라올 때는 낭떠러지가 보여서 정말 무서웠는데 어두워지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했다. 도시에는 어김없이 노숙자가 있다. 마약에 중독된 그들은 눈을 마주치면 말을 건다. 뭐야? 이런 밤에 주유소에 온 내 실수였다. 이럴 땐 도망치는 게 최선이다. 무서워라. 다음날 아침, 진짜 여행 마지막 날이다. 공항 가는 길에 혹시나 싶어 금문교에 들러갔다. 역시나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을 기로하고 공항으로 간다. 금문교를 통과하고 있다. 2km 조금 넘는 이 다리를 통과하는데 13,000원을 냈다. 미국의 물가는 정말 무서운 수준이다. 렌터카를 반납하고 공항에 가고 있다. 대도시인데 공기가 정말 깨끗하다. Pretty sure the 20 miles in line a day probably 꿈만 같던 9박 10일의 미국 여행이 끝이 났다. 적지 않은 여행 경험이 있지만 이번 미국 서부 여행이
내 인생 최고의 여행이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방문한 미국에서 보물 같은 경험을 했다. 여행을 좋아한다면 미국 서부 자동차 여행은 꼭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